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TP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웹서비스란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와 이 서버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를 영위하고 있는 어떤 무형의 가치를 우리가 웹사이트, 웹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용을 할 때 로그인을 하고 페이지를 이동하고 정보를 요청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이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로 온라인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서버는 우리가 이 로그인한 사용자라는 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웹의 핵심 원리를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스테이리스, 상태 비유지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웹은 스테이리스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1강, 2강을 통해 배웠던 HTTP 프로토콜, HTTP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스테일리스라는 이 바탕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일리스라는 이 상태 비유지라는 개념은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 즉 로그인 여부, 이전 요청 정보 등을 기억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리액트를 공부할 때 이 유즈 스테이트,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라는 뜻이었고, 실질적으로 해당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전역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표현할 때 보통 스테이트, 상태라는 개념을 쓰는데 말 그대로 거기에 이 레스라는 뭔가 상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스테일리스가 뭐예요? 상태가 없다,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로그인했을 때의 나의 정보, 이전 작업에서 했던 나의 정보들이 기억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웹 서비스를 활용을 할 때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한 정보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니까 관련된 프로덕트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기억하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서버는 우리가 로그인한 사용자라는 걸 기억을 할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과거 요청을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방금. 그래서 각 요청,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완전해야 되고 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서버는 매번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부 모든 정보를 내게 말해줘 라고 서버가 요청을 해요.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응답값을 받고 싶을 때 요청을 할 때 서버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거를 판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핑이 되면 너에게 응답값을 내려줄게 라는 게 이 스테일리스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동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태 비유지, 무상태, 이 스테일리스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일리스는 이 클라이언트 A에서 이 필요한 상태를 이 요청 데이터에 모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 뭐 2개가 필요하다, 나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구매를 할 거다 했을 때 내가 무엇을 구매할 건지, 내가 누구인지, 내 배송지는 어딘지 이런 정보들을 다 담아서 이 서버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서버 1은 요청해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판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장애가 나더라도 상태를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요청할 때 정보를 다 담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서버를 그냥 이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일리스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1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차피 클라이언트 A에서 필요한 상태를 모두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서버인 서버 2와 통신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요청할 때 모든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랑 반대로
statefu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버가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겠죠. 예시를 통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stateful은 내가 단골 카페를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카페 사장님이 제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즉 제 얼굴을 저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즐겨 먹는 음료를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손님 평소처럼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이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stateful이라는 개념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stateless라는 개념은 뭘까요? 사장님이 나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그 카페를 자주 가더라도 제 얼굴과 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주문할 때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음료가 무엇인지를 계속 주문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stateless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tateless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위해 선택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가 수천 대로 늘어나도 문제없이 동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가 내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하가 걸릴 일도 없고, 내 정보를 stateful처럼 저장하고 있으면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서버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내려줄 때 부하도 걸릴 수 있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클라이언트가 애초에 어떤 정보를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달을 해 라고 하면, 서버는 그냥 판별만 해서 있으면 정보를 주고 없으면 에러 메시지 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stateless와 stateful의 구조적인 구동 원리적인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stateful이 단점이 이거죠. 이 서버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버를 쓰면 내가 또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은 서버가 유지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A가 서버 1에 노트북 2개를 구매한다고 데이터를 이미 전달해놨어요. 근데 서버가 내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할 때마다는 쉽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서버 1이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나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회로 서버 2, 서버 3을 써야 되는데, 이때 위 그림과 같이 서버 1에서 보관하고 있던 클라이언트 A의 상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클라이언트 A는 다른 서버에 처음부터 다시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이 stateful은 서버가 이 사용자를 기억하는 구조라 이 장애와 이 확장이 좀 약해요. 왜냐면 매번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stateless는 서버가 기억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매번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서버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안정성도 있는 거예요. 서버가 터졌을 때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덜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REST.js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API도 만들어보고 기능들도 구현해볼 텐데, 파생된 개념들이 있어요. 서버가 사용자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매번 요청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야? 나의 권한은 어떤 게 있어?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들이 쿠키, 세션, 토큰, 어설라이제이션 헤더,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 개발이라는 게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것도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됐고 어떤 원리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왔고 하는 게 원론적으로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백엔드 개발을 해버리면 백엔드는 프론트엔드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연상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동 원리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stateless는 단점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선택적으로 설계 철학이 stateless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HTTP 요청과 stateless의 관계 한번 살펴볼 텐데, HTTP는 네트워크 연결이 매 요청마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는 이제 기억을 옵션으로 두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나 이미 로그인 했는데? 라고 했을 때 매번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해. 그래야 정보를 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요. 이때 토큰이나 세션, 쿠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PI 만들 때도 이 나의 정보를 줘야 할 때도 특히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보들을 서버로 전달해서 판별한 다음에 옳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내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응답값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stateless는 서버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할 정보는 매번 클라이언트가 보내라 라는 게 이 stateless의 이 원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저와 함께 진행하는 이 Next.js 개념에서 훨씬 수월하게 왜 이렇게 API 통신을 할 때 권한이 필요한지, 롤이 필요한지, 가드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TP 스테이리스와 스테이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